제구편 익숙함이라는 성벽, 그 너머에 숨겨진 균열. 우리는 흔히 익숙함을 나태함의 산물이라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한 착각입니다. 익숙함은 인류가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만 년에 걸쳐 정교하게 설계해온 가장 위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매일 아침 뜨는 해가 낯설고 내 손에 쥐어진 컵의 촉감이 매번 경이롭다면 인간의 뇌는 단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과부하로 타버렸을 것입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미치지 않게 보호하는 든든한 방어막이자 최소한의 에너지로 오늘을 버티게 하는 경제적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함정이 됩니다. 생존을 위해 쌓아 올린 이 견고한 성벽이 어느 순간 우리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을 서서히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벽 안은 안전하고 따뜻하지만 그곳엔 바람이 불지 않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호받는 대가로 살아있음의 생생한 감각을 헌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함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부수는 자는 추위에 떨다 죽기 마련이니까요. 대신 우리는 그 단단한 벽면에 단 하나의 미세한 균열을 내보려 합니다. 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낯선 바람 한 줄기, 그 찰나의 감각이 어떻게 우리의 무뎌진 선택을 다시 깨우는지,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유의 과정을 함께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익숙함은 생존을 위한 축복이지만 사유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성벽 안의 삶은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올 문장을 이미 알고 있고 내일 마주할 타인의 표정을 미리 짐작합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주는 안도감에 취해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멈춘 곳에서 인간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며 고인 사유는 독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이라 부르는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사실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한 영혼들의 고요한 비명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익숙한 풍경을 향해 아주 무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성벽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두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는 순간 당연함의 안개는 걷히고 성벽에 가려졌던 광활한 선택의 대지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대지로 나가는 길은 험난하고 생경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우리를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남게 합니다. 낯선 바람을 맞으며 떨리는 손으로 성벽의 균열을 더듬는 그 숭고한 항해를 지금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인 지름길 맹신자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마주할 때마다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를 해석하려 듭니다. 이 피로를 피하기 위해 뇌는 반복되는 행위를 자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그 팽팽한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낯설미 사라진 자리에 효율이라는 차가운 기계가 들어앉은 것입니다. 효율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다 주는 듯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간 속에 담긴 경험의 무늬를 지워버립니다.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지만 걷는 행위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밥을 먹고 있지만 쌀알의 고소한 풍미를 놓치는 것은 뇌가 그 과정을 생략해도 좋은 데이터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효율이 이룩한 지름길 위에서 우리는 삶의 생생한 현장감을 상실했습니다. 이 지워진 풍경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중한 찰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까? 뇌가 설계한 이 안락한 지름길을 의심하십시오. 때로는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인 우회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늘 가던 길이 아닌 낯선 골목으로 발을 들이고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담벼락의 있기를 1분간 관찰하는 것. 이 작고 비효율적인 반란이 뇌의 자동화 시스템에 균열을 냅니다. 그 균열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현장감을 회복합니다. 현장감이 거세된 삶은 박제된 풍경과 같습니다. 지름길로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는 동안 내 감각이 얼마나 생생하게 깨어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뇌의 태만을 배신하고 감각의 피로를 기꺼이 선택하십시오.
그 불편함 속에 당신의 살아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익숙함은 타인의 영혼을 정해내리는 오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안다고 믿습니다. 배우자의 다음 말, 자녀의 뻔한 변명, 친구의 고질적인 습관을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익숙함이라는 틀에 가두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가 아닌 내 삶의 배경 이미지로 박제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향한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폭력입니다. 상대의 눈빛에 서린 오늘의 우울을 읽어내려 애쓰는 대신 10년 전의 기억으로 상대를 재단합니다. 익숙함이라는 낡은 필터를 끼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상대를 안다고 믿는 순간 그를 향한 발견의 기쁨은 사멸합니다. 관계에서의 익숙함은 정체를 의미하며 정체된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상대를 향한 경이로움과 호기심이 사라진 자리에 지루한 권태가 들어차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매 순간 다시 선택해야 할 소중한 우주로 대하지 않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가구처럼 여겼습니다. 사랑은 익숙함에 안주하는 평화가 아니라 매일 아침 상대를 완전히 새로운 타자로 마주하겠다고 결심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익숙함이 관계를 침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관계의 밭을 일구어야 합니다. 상대의 낯선 면모를 발견하려 애쓰고 그가 내뱉는 익숙한 말 한마디에서도 새로운 의미의 결을 찾아내십시오. 관계는 고정된 유물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태어나는 선택의 위대한 예술입니다. 익숙함이라는 편안함을 버리고 낯설비라는 긴장을 선택할 때 비로소 사랑은 그 진실된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성벽 안의 삶이 편안한 이유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 집단이 공유하는 익숙한 편견들은 우리를 생각의 수고로움으로부터 구원해줍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라는 문장은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입니다. 우리는 이 집단적 마취에 취해 내 영혼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을 망각한 채 군중의 물결에 몸을 씻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굴복입니다. 우리가 관습이라는 이름의 익숙함에 순응할 때 우리 안에 고유한 단독자로서의 자아는 증발합니다. 집단이 그어놓은 테두리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대가로 우리는 유일무이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관습이라는 익숙함에 순응하는 것은 고유한 자아를 포기하는 침묵의 거래입니다. 군중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항로를 개척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익숙한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그 익숙한 정적에 균열을 내는 아니오라는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사유가 집단의 관성에 매몰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낯선 곳으로 내던지십시오. 익숙한 담론들을 의심하고 상식이라 불리는 오만들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진정한 주체성은 집단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고독을 선택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성벽 밖의 바람은 차갑지만 그곳에는 당신만을 위한 별이 떠 있습니다. 관성의 노예로 살 것인가? 낯선 길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서두르지 말고 당신만의 속도를 찾으십시오. 오래된 집의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씩 새는 것을 매일 보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불편함조차 일상의 일부로 편입되어 버린 것입니다. 안주는 이처럼 소리 없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했던 부조리, 사소했던 타협, 잠시 잊었던 꿈들이 익숙함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삶의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삶의 열기에 마비되어 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안주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서서히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안락함이라는 침대에 누워 사유를 멈춘 당신은 과연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안주는 사유를 멈춘 자들이 누리는 가장 비겁하고 치명적인 휴식입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충분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려 끝없이 비약하는 데 있습니다. 안주의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스스로를 가혹한 낯설매 현장으로 몰아넣으십시오.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낯선 도전을 선택하는 고통을 즐기십시오. 성장은 언제나 안락함의 경계 밖에서 일어납니다. 성벽 안의 따뜻한 밥보다 성벽 밖의 거친 빵이 당신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의 안정에 균열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균열을 통해 흘러나오는 새로운 가능성만이 당신을 고인 물에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평화보다 살아있는 투쟁이 고귀합니다. 안주라는 이름의 무덤에서 지금 당장 걸어 나오십시오. 익숙함이라는 견고한 빙하를 깨뜨리는 유일한 도끼는 낯설게 보기입니다. 늘 보던 사물, 늘 만나던 사람, 늘 하던 일상을 마치 오늘 처음 지구에 도착한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러시아의 어떤 비평가는 예술의 목적이 사물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숙해진 사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이게 하려면 그 사물을 원래의 맥락에서 떼어내어 낯선 곳에 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에 왜?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이 사람과 함께 있는가?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낯설게 보는 능력은 일상을 예술로, 존재를 기적으로 바꾸는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낯설게 보기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안정적인 세계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비로소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깨닫듯이 사유의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익숙한 풍경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은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늘 마시는 물의 맛을 온 신경을 다해 음미해 보십시오. 매일 듣던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생전 처음 듣는 떨림을 찾아내십시오. 그 작은 낯설매 발견이 모여 당신의 무미건조한 하루를 경이로운 기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낯설게 보는 자만이 진실을 보고 진실을 보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환희보다 고통에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익숙한 슬픔과 우울의 방에서 보냅니다. 변화를 위해 감수해야 할 낯선 두려움보다 차라리 뼈저리게 알고 있는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을 더 안전한 선택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익숙해진 사람은 더 이상 승리를 꿈꾸지 않고 상처에 익숙해진 사람은 타인의 온기를 거부합니다. 슬픔도 하나의 견고한 관성이 되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고통에 익숙해지는 것은 영혼이 내리는 가장 비참한 처방입니다. 당신은 혹시 익숙한 불행에 안주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한 절망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낯선 희망을 선택하는 용기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익숙한 슬픔의 방을 박차고 나와 눈부신 희망의 들판으로 걸어나가는 것 또한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관성이 이끄는 대로 슬픔의 늪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익숙한 절망은 결코 당신을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낯선 희망만이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슬픔이 나와 일체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그것과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슬픔이라는 손님이 잠시 머물고 있을 뿐이다라는 자각. 그리고 이제는 그 손님을 보내주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어둠에서 나와 낯선 빛을 향해 눈을 뜨는 그 고통스러운 찰나에 당신의 새로운 삶은 시작됩니다. 슬픔의 익숙함은 결코 당신의 운명이 될 수 없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고속열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은 그저 뭉개진 색깔의 선으로만 보입니다. 그 속도 위에서는 그 어떤 사물도 고유한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차에서 내려 천천히 들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뭉개졌던 선들은 비로소 이름 모를 노란 풀꽃이 되고 낮게 흘러가는 하얀 구름이 되며 정직한 농부의 얼굴이 됩니다. 느림이라는 가치는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함이 성급하게 가려버린 세상의 세밀한 무늬들을 다시 관찰하고 그 속에서 나의 온전한 의지로 무언가를 고르겠다는 지혜로운 저항입니다. 효율의 성벽에 균열을 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느림입니다. 느림은 익숙함이 가려버린 삶의 본질을 읽어내기 위한 성스러운 멈춤입니다. 여백이 없는 종이 위에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여백이 사라진 숨가쁜 삶에는 고귀한 선택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천천히 걷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모든 것을 멈춰서서 나를 둘러싼 환경을 정면으로 응시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를 덮고 있던 익숙함의 장막이 걷히고 진정으로 선택해야 할 삶의 본질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림은 선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서두르는 자는 익숙한 길로만 달려가지만 느긋한 자는 낯선 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길을 선택할 여유를 갖습니다. 삶의 속도를 줄이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살고 있기에 너무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어디인지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야 할 때입니다. 멈춤은 퇴보가 아니라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한 분야에서 평생을 헌신한 이들에게 익숙함은 가장 달콤한 유혹이자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수만 번 반복한 일과 수천 번 선포한 메시지, 수만 명과 나눈 악수가 이제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때 사명자는 위기를 맞습니다. 참된 사명자는 매 순간 그 지독한 익숙함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행위가 어제의 관성적인 재탕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기도가 입술만 달싹이는 허무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낯선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이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거룩한 긴장감은 우리가 익숙함의 안락함을 거부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사명은 익숙한 길 위에서 날마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치열한 여정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합니다. 그 예리한 진리 앞에 서는 우리가 감각이 무뎌진 채로 익숙함에 젖어 있다면 어찌 그 생생한 생명력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첫 마음을 다시 선택하고 날마다 낯선 깨달음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총명한 지도자가 평생토록 지녀야 할 유일한 태도입니다. 익숙함은 사명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늘 하던 대로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영적인 통찰력은 흐려지고 메시지는 박제가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삶의 문을 열 때마다 마치 오늘 처음 이 세상을 마주하는 이방인과 같은 설렘과 거룩한 긴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은 익숙한 길을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길 위에서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뜻을 발견해내는 치열한 선택의 여정입니다. 익숙함을 뚫고 나오는 영성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익숙함을 무조건 버리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한 분야의 장인이 보여주는 숙련된 손길이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 익숙함을 지나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듯 우리의 삶도 익숙함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의지적인 선택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그 자체로 위대한 수행의 장이자 고요한 성찰의 공간이 됩니다. 매일 아침 사랑하기를 새롭게 선택하고 매일 저녁 감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습관이 되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무미건조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의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처절하게 인지하고 내리는 의식적인 감사여야 합니다. 삶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한 익숙함들의 총합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긴 실의 선택이라는 보석을 하나씩 정성껏 꿰어갈 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비로소 한편의 웅장한 예술작품으로 완성됩니다. 삶은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한 익숙함들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장인이 자신의 연장을 다루는 익숙함 속에 늘 새로운 창조의 의지를 담듯이 우리도 일상의 도구들을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밥을 먹는 일, 길을 걷는 일, 대화하는 일 등
이 모든 익숙한 행위들이 선택이라는 연금술을 거쳐 거룩한 의식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을 지겨운 반복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깊이 있는 예술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결정 역시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술적인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에 영혼의 순결을 불어넣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사유의 끝에서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익숙함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마음의 눈을 지그시 감아버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도권을 잃어버린 선택은 관성이 되고, 관성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외부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대신해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 상황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에 의해 선택당하는 삶은 자유가 거세된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택의 주권을 다시 회복할 때 당신의 세계는 생동하며 깨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겐 커다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의식을 깨워 다시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익숙함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든든한 대지가 될 것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기름진 토양 위에 새로운 사유의 씨앗을 정성껏 심으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무심코 흘려보냈던 그 모든 당연함들에 당신만의 뜨거운 의지를 담으십시오. 선택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 찬란한 순간, 당신의 세계는 다시 생동감 있게 꿈틀거리며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익숙함에 주도권을 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 당신이 내린 선택의 주인입니다. 이제 그 익숙한 껍질을 깨고 나와 당신만의 새로운 선택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선택하는 자만이 역사를 만들고 운명을 개척합니다. 나레이션을 마무리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당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무엇 하나를 낯설게 바라보고 다시 정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익숙함이라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광야에 홀로 선 단 한 사람의 사유자로서 당신의 위대한 선택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랑하기로 새롭게 선택하고 용서하기로 단호히 선택하며 무엇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로 날마다 치열하게 선택하십시오. 익숙함에 속지 말고 익숙함의 힘을 빌려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인연과 가치를 잃지 말고 익숙함의 힘을 빌려 더 깊은 진리의 바다로 나아가십시오. 인간을 읽는 시간.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 속에 숨어있던 수천 개의 잊힌 선택들을 다시 읽어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 익숙한 천장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낯선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멈추지 않는 한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축제이자 신성한 여정입니다. 익숙함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만의 새로운 춤을 추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의 잠든 의지를 깨우는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